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노팅엄 대학교 약대에 입학해서 2020년도에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긴 한데 당시에는 프리매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인턴십 과정 1년 노팅엄에서 하고 이후로 런던 내려와서 부츠에서도 일하고 슈퍼드러그라고 해서 이제 부츠라고 하면 영국의 대형 체인 약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는 데가 슈퍼드러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을 하고 영국 런던의 동쪽 부분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외래 약국에서도 일하고 그냥 일반 독립 지역 약국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트래블 백시네이션이라고 여행자들한테 백신 놔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일을 하면서 좀 한 2, 3년 정도 지내다가 런던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귀국하게 된 조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크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팅엄에서 제가 살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노팅엄 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학업적으로는 어떻게 느꼈는지, 혹은 학업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필리지라고 했던 인턴십, 1년 과정 인턴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봤던 레지스트레이션 이그제 면허 시험이죠. 그래서 면허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좀 바뀔 예정이라서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정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문이랑 이런 거 받으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노팅엄이라는 곳은 저는 이제 노팅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지역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 이 말씀을 할게요. 저는 노팅엄이라고 여기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데요. 영국 지도를 이렇게 전체를 보실 기회가 막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국 하면은 런던이 먼저 생각나는데 런던은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남쪽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팅엄이라는 도시에서 한 6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보통 노팅엄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 노팅엄에 살아 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영국에 그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노팅엄 하면 알지만 일반 친구들은 노팅엄이라면 노팅힐을 얘기하나 보통 딱 그게 첫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천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심 정도의 위치에 있고 여기 위로 올라가기도 쉽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쉽고 여기서 어디 가기도 쉽고 하는 지리적인 것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생각했을 땐 천안 정도에 살아 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노팅엄 살면서 위에 이제 에딘버러도 많이 갔었고 맨체스터나 리버풀 이런 데도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용이했고 밑에 런던이나 이런 데도 가기가 좋아서 노팅엄이 학생들이 살기에 굉장히 괜찮았던 도시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노팅엄이 보통 영국이 도시들이 보통 이제 시티센터라고 중간에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부로 이제 주거 지역들이 좀 퍼져 있는 형태로 보통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노팅엄 시티센터 이제 센터 완전 중심부에 있는 올드마켓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9월, 10월 때는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이 부스들이 열려서 사 먹을 수 있게 한다거나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면서 스케이트장이 여기 생기고요. 여름에는 모래사장이랑 수영장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노팅엄 딱 지역 주민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은 보통 여기서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살았던 기숙사 바로 뒤편에 위치한 곳인데 월라톤 파크라고 배트맨이 촬영된 곳이에요, 안에서. 그래서 그걸로 좀 많이 유명해져 있는데 노팅엄이 굉장히 도시적인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자연 환경을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여기 사슴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슴 공원이라고도 많이 불려지는데 그래서 자연을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고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골프장이 야외 골프 필드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 중에 골프를 한번 배우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도 치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하고 이제 여기는 제가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산타런이라고 해서 산타복을 입고 겨울 시즌이겠죠. 산타복을 입고 5km 마라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저런 거 왜 하나 싶지만 노팅엄이 이렇게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 중에서도 뭐 한국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뭐 유럽권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동남아 친구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거기에 나이 연령대가 주거하고 있는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굉장히 노년층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축제가 굉장히 다양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입장이지만 뭔가 이런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해서 하면서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랑도 원활하게 뭔가 의사소통도 하고 뭐 교류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재밌게 지냈습니다. 조은 씨는 직접 이걸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학생들은 다 참여하도록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우리 여기 해볼까 이런 거 있대. 좀 신박하잖아요. 산타 옷을 입고 달리기라니. 뭘 달리지 않아도 되고 막 걸어도 되는데 좀 신박하기도 하고 해서 재밌겠다 해서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냥 신청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는 페인트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노팅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이 굉장히 좀 좋아서 이렇게 숲 안에 페인트볼이라고 해서 그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페인트볼 해가지고 총 쏘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액티비티적으로 친구들이랑 혹은 내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학교 친구들은 아니고 대학교 외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만나게 된 분들이어서 같이 모여서 페인트볼 하러 갈래? 라고 해서 갔던 거라서 이렇게 노팅엄이라는 지역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지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노팅엄에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선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먼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학교 과정이 학사 과정이 변하고 있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유의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엠팜 코스는 보통은 4년 코스고 뭐 5년 코스도 있긴 하지만 4년 코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Year 1, 2, 3, 4로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교마다도 다르고 노팅엄 내에서도 학사 과정이 일정이 변경이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학년 때는 뭐 Fundamental of Pharmacy라고 해서 우리가 약국의 모든 학생들이 약대 오는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화학을 알고 생명과학을 공부한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초가 될 수 있는 화학이라던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생명과학 혹은 약물학, 약동학 이런 것들을 그냥 기초 정도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시작할 수 있게를 먼저 배우는 이제 1학기 정도를 그렇게 소모를 하게 돼요.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노팅엄은 DMP라고 불리는 모듈을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노팅엄이랑 다른 약대의 코스랑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MP는 Disease, Medicine and Patient이라는 모듈의 이제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뭐 교수의 입장에서 화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싶고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내가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이거를 잘 연결을 못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나는 분명 화학을 배웠는데 여기서 배운 화학을 내가 심장약을 주는 사람한테 설명을 이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팅엄에서는 예를 들어 소화계를 1학년 때 먼저 배우는데 소화계라는 시스템 안에 어떤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고 이 장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배우고 그와 동시에 뭐 약동학적인 관점에서 약제학적인 관점에서 뭐 또 배우면서 임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약을 줘야 돼 라고 해서 그 어떠한 우리 질병이나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끌어다놔서 그 과목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게 노팅엄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하게 되고 3학년 2학기 때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국 약대들이 다 디서테이션이라고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노팅엄은 3학년 때 하는 게 특징이고요. 보통은 4학년 때 하고요. 하고 프리스크라이빙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학생들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딸 때 처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허를 따로 또 갖게 돼요. 지금 저희가 졸업할 때랑은 좀 다른 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노팅엄은 3학년 때 넣었더라고요. 하고 4학년 때 이제 노팅엄이 또 다른 약대들이랑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1년 동안 돌려요. 그래서 내가 모의 약국을 같은 팀 친구들이랑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다른 팀들이랑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4학년이 되면 너네 이제 팀 발표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친구들 한 6명, 5명에서 6명 정도를 같은 팀으로 발표를 해요. 그 친구들이랑 나는 1년 동안 이 약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도 만들고 회사 뭐 약국 이름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을 만들면서 저희한테 이제 지역을 이제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러한 뭐 A라는 도시에 서쪽에 위치한 약국이야 라고. 다른 팀들은 뭐 동쪽에 위치한 친구들이 있고 북쪽에 위치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인 특징을 학교에서 부여를 해요. 동쪽에 위치한 이 동네는 뭐 예를 들어 산이 많고 언덕길이 많아서 사람들이 뭐 평소에 알게 모르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동네야. 혹은 여기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 먹을 맛집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서 비만 인구 비중이 높아 라는 식으로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부여를 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약국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내가 환자들한테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주력해야 될지 등등등등을 1년 동안 내가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이 4학년 때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년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5년제는 4학년하고 5학년 때 인턴십을 6개월씩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드는 되진 않은데 여기는 그 대신에 병원이라든지 조금 학교에서 그 어레인지를 이미 해주는 왜 이런 데서 가서 경험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비는 똑같이 내니까 1년치 학비를 더 내야 되니까 이 부담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4년제로 가거든요. 하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좀 부가적인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지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거고, 얘는 1학년 때부터 노팅엄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실험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어쨌든 약사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이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는 내가 이게 지금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 쇠 판때기가 있던 거고, 얘는 지금 좀 따뜻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몸에 신경계에 스트레스 반응을 줬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뭐 한다든지, 혹은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ECG를 심장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ECG를 직접 뭐 해보면서 여기는 P파고 여기는 Q파고 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실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대면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4학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파마시 운영했던 같은 팀 친구들인데, 그 팀 친구들이랑 1년 동안 같이 약국도 운영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모듈에서 새로운 말라리아 신약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화학이랑 연동되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때도 같은 팀원들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1년 내내 거의 맨날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게 많고 서로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4학년 때 이 과정이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학교에서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교 재학생들 얘기 따르면 학부생들이 뭐 박사과정, 리서치 이런 것들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것도 참여 가능해요? 네. 그래서 박사과정생들한테 리서치도 참여 가능하고, 여름에는 교수님 밑으로 가서 프로젝트들이 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좀 이후에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평소에 그래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학교 랭킹들을 막 많이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생각해서 내가 무조건 랭킹 높은 학교를 가야 나한테 제일 좋은 학교야 라고 가야 돼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랭킹이 높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내가 그 학교를 다님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점수가 높은 학교인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리서치에 관심이 많다 하면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서치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다양해요. 노팅엄 같은 경우도 리서치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라서
평소에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사이에도 그렇고 교수님들 밑에서 리서치 뭐 서머 플레이스먼트 식으로 서머 리서치 활동이 많이 나오기도 나오고 혹은 교외에서 따서 학교가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막 공공연하게 모든 학생들의 이메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거 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교 홈페이지에 찾아봐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러한 리서치를 하시네, 뭐 모집을 하시네라는 게 내가 찾아보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근데 거기 뭐가 항상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찾아보고자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노팅엄이. 그때 MIT를 간 거예요? 네, 미국에? 그때 MIT 간 건데 네. 네. 뒤에 나와요. 네, 그래요? 봐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업적인 측면에서 M.Pharm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다음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학업 외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신다면 자제분들이 가신다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소사이티 우리나라로 치면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랑 스포츠 클럽 뭐 이제 스포츠 클럽도 동아리긴 한데 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영국 대학교 노팅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스튜던트 앰바서더라고 저는 1학년 때 개인적으로 가서 제일 재밌었던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학교 홍보대사 활동인데 학교에 가면 1학년 한 10월쯤에 이거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뽑는데 뽑아서 막 트레이닝 같은 거를 시키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한 1월, 2월쯤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 지원자들이 학교를 한번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오픈데이가 열려요. 그러면은 뭐 학부모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같이 학교 끌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가지고 뭐 저는 약대였으니까 과학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실험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학교에는 홍보가 되고. 또 이거는 알바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걸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뭐 세금 떼고 이런 것도 없고. 해서 학기 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뭐 여유 시간이 이때 나면 이때 이제 앱으로 해서 클릭을 해서 내가 마음 좀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생활비를 벌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활동 중에 하나였고 얘는 이제 기숙사 홀스 오브 레지던트라고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의미를 하는데 뒤에서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양하게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까 이때 친구들이 지역 약국에서도 일을 하고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혹은 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랑도 같이 리서치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노팅엄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스포츠 랭킹이 있거든요. 벅스라고 해요. 그 브리티시 유니버스 칼리지 스포츠에 대한 거 있거든요. 거기에 랭킹 1위예요.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럭비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홀스 오브 레지던스 거기에 약간 그런 팀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기가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러프보로라고 있어요. 스포츠는 가장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 항상 1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팅엄이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두 학교가 1위, 2위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올까요? 얘는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얘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장님도 방금 언급하셨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 활동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그냥 가장 만만했던 태권도를 골랐을 뿐이고 만약에 이제 더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 펜싱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스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동아리가. 특히 노팅엄 같은 경우는 소사이티랑 스포츠 클럽 합쳐서 300개가 넘게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거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 해리포터를 혹시 보신 분이 그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퀴디치 아시죠? 노팅엄에 퀴디치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 빗자루를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퀴디치 게임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기엔 요상해 보이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동아리가. 그래서 걔네도 막 주말마다 대항을 하고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아리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든 혹은 그 안에서 이제 임원 활동을 하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영국의 대학교는. 저는 그 중에서 태권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만만해서 태권도 동아리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2학년 때부터 계속 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태권도는 저는 어렸을 때만 하고 뭐 그 이후로 계속 막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태권도 한 번씩 한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아리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국말을 해요, 다. 뭐 이제 숫자 세고 뭐 구령 외우고 막 뭐 인사도 한국말로 하는데 굉장히 어눌한 한국말로 뭐 다 막 금발머리에 뭐 한 외국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좋아했겠네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이제 바로 뭐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했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태권도 동아리인데 한국 사람이 그동안 진짜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갔더니 신기해하더라고요. 제가 온 거를. 그래서 한국인이다 이렇게. 그 이후로는 막 제가 아는 한국 애들 막 운동하자 하고 데려가서 막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들어가면 편하긴 편하죠. 나는 가만히 나를 약간 능력자 취급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는데 꼭 태권도 동아리가 좋다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친해지게 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되게 밀도 있게 친해져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매주 이제 임원 활동을 특히 하다 보면은 이 동아리 친구들이 친해야 운동도 더 잘 할 수 있고 동아리가 좀 부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친목 활동을 넣거든요. 근데 또 막 다 같이 술 마시고 죽자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동아리가 운동을 하는 동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영국 친구들 할 것 없이 뭐 다른 외국 친구들이나 같이 학교 일하는 다양한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스포츠 활동은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회도 나갔었고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시즌별로 항상 같이 모여서 뭐 어떤 일이 있니 저런 일이 있니 이번에는 뭘 해볼까 하는 식으로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의대 인터뷰도 되게 많이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취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취미 없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취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나는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이런 취미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공부에 집중해서 이걸 못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취미가 있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너 공부에 밸런스를 맞추고 너는 공부를 하고 있어?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이런 것들은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유튜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취미가 자기가 이게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걸 안 했으면 졸업 못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안 했으면 너 퍼스트로 졸업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만약에 유튜브 안 했으면 나는 페일을 했을 거라고 그만뒀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전시 갈 때도 제가 이거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많은데 왜 거기 갔어? 오히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니 더 열심히 좀 광고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동아리 활동은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튜던 암바사더 때 초등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친해져가지고 뭐 집에서 뭐 생일 파티 한다라고 해서 했던 이제 친구들인데 그 스튜던 암바사더 활동은 뭐가 좋냐면 이제 뭐 뭐든지 이제 이걸 똑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만큼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의 의미인데 스튜던 암바사더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교 가이드를 해줘야 되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이 보통 이 건물에 와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쨌든 저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뷰할 때 굉장히 되게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약대나 뭐 의대나 이렇게 뭔가 사람을 다뤄야 되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뭐 여기 이 경험에서 가져와서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쓰면서. 그래서 네이티브와 함께. 방금 인터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터뷰에 썼다고 하는 게 나중에 취업 인터뷰라든지 뭐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이 취업 인터뷰 때, 취업할 때도 그렇고, 취업할 때 왜냐면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고 했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를 했다고 생각해? 발휘했던 예시를 하나 들어봐. 라던가, 너는 어떻게 뭐 어려움을 극복했어? 라는 질문들이 취업할 때 되게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약대를 나와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을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솔직히 조건이 좋은 데를 가면 더 좋잖아요.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데 내가 일하기 더 편한 데 가려고 우리가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게 갈리는 게 인터뷰거든요. 직업에서는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는 인터뷰밖에 볼 게 없으니까. 왜냐면 학교나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으면 장땡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터뷰를 보는 건데 그 인터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를 했었던 예시로 제일 많이 들었던 예가 그 스튜던트 암바사더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조리 있게 설명을 했다를 이제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예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하고 이제 얘는 2번 더 눌러주시면 같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숙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국은 1학년이 이 최종 학점에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한테는 기숙사가 웬만하면 개런티가 된다라고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 요즘에 하도 기숙사가 막 부족하다, 뭐 해서 기숙사 신축한다 해서 막 노팅엄도 막 뚝딱뚝딱 짓더니 막 기숙사를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요즘에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1학년 때 그래서 기숙사를 살 건지, 저는 그 전에 홈스테이를 했었어가지고 기숙사를 살 건지, 친구들이랑 방을 구해서 뭐 시티센터에 살 건지, 나 혼자 방을 구해서 어디 오피스텔 같은 데 살 건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1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가 보는 게 이때 아니면은 할 수 없으니까 1학년 때 한번 기숙사를 들어가 보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건 지금 부활절 때 다 같이 밥 먹으려고 막 꾸미고 있는 건데,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여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다 같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가 학교에서 나오는데 뭐 비건인 친구들, 그리고 뭐 이제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이 있는 친구들, 이제 얘는 그냥 일반식인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항상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메뉴는 학교별로 다 똑같은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영국 음식은 맛이 없잖아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실제로 맛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 영국 사람들은 미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짠데 짜다고 안 하고 단데 단다고 안 한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기숙사 안에서도 그 셰프들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는 같은데 기숙사별로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저희 기숙사는 저는 운이 좋게도 좀 맛있는 기숙사 걸려가지고 밥을 잘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숙사 생활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이제 그런 것도 뭐 이제 알아볼 수 있다면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이제 이 친구는 제가 1학년 때 기숙사일 때 바로 옆방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막 바닥에 엎드려가 놀다가 지금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예요. 영국에서 변호사. 그때 법학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런던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활동을 하면 또 좋은 점이, 나는 학교에서 약대 친구들밖에 못 만나는데 동아리 활동이랑 같은 맥락으로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바로 옆방을 써서 공부방을 같이 공유했던 친구라서, 해서 이제 같이 놀면서 뭐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내가 학과 친구들을 대하는 거랑 기숙사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때랑 좀 다르기도 다르고, 좀 다양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게, 그렇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하나 더 눌러주시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팅엄 생활을 하면서 얘는 저는 약대 동아리를 들어가지고 약대생들을 동아리도 따로 있기 때문에 과 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 동아리에서 매년
여름 부활절쯤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티를 열어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파티식으로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약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했었고, 얘는 노팅엄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한 건데, 노팅엄의 굿페어라고 10월 첫째 주에 열리는 좀 대대적인 이 놀이동원? 조립식 놀이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열려요, 노팅엄에서. 그래서 얘는 좀 근데 노팅엄에서 이렇게 놀이공원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노팅엄에 살다 보면 굉장히 도시들이 약간 조용조용하고 약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노팅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좀 유명해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놀러 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항상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하고 얘도 끝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학업과정 외의 커리큘럼을 중에서도 서머 플레이스먼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국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약대 생활을 하면은 막 9시부터 5시까지 수업 들을 것 같고, 막 맨날 바쁠 것 같고 하는데,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막 이 친구는, 그 원더제스 친구는 유튜브도 했다고 하고, 막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 드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국 약대가 막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대학교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는 시험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5월 달에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6월, 7월, 8월, 9월 말에 시작을 하니까 여름방학이 4개월인 거예요. 근데 1년에 12개월인데 4개월이 방학이라는 거는, 내가 이 방학을 물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4개월을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아깝잖아요. 여름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름방학을 차라리 한국에 들어올 거면 저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게 춥지 않은 부활절 때 들어와서 한 달 놀고, 그러고 영국에서 여름방학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름방학을 잘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1학년 때는 여름방학 때 커뮤니티 파마시, 그러니까 지역 약국에서 먼저 그냥 일을 해서 인턴십을 했었어요. 여름방학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도 저는 추천을 하는 이유가, 1학년 때 뭔가를 해놔야 내가 2, 3, 4학년 때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국에서 일해본 혹은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1학년 때 해라고.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1학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학년 때 차라리 뭐 약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했던 활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잼이라는 국제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였어요. 국제 연구 리서치 대회 같은 건데, 이게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이라는 유전공학 협회에서 진행하는 국제 대회인데요. 이 사진은 지금 미국에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든 나라부터 이제 이거를 참여하는 학교들의 공지가 가요. 10월, 11월쯤에 딱 공지가 가서, 너네 이렇게 이번 내년도에 열리니까 학생들 뽑아서 리서치 이제 시작해라 라고 공지가 뜨면, 학교들에서 한 10월에서 11월쯤에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할 사람 지원을 해서 전 지원을 했고,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인터뷰 보고 이것저것 해서 2월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랑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여름방학에는 맨날 나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저희가 했던 연구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병원이나 혹은 지역사회에서 C. difficile이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C. difficile이라는 박테리아를 감염이 되면
설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혹은 노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네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얘가 몸 안에서 독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성을 만들어내는데 걔를 독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순환으로 바꾸자가 저희의 연구 목표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혹시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내에 너는 인간 몸에 들어가면 독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얘네를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얘를 버리고 얘를 이어버리는 거죠. 하면은 이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 독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연구 과정을 진행을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도 발표를 하고 미국 가서도 발표를 해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저희 학교가. 금상을 받은 첫 해였어요. 저희 학교가 그 여기가 전까지. MIT예요? 네, 여기는 MIT. 아, 그래서 그때 해서 이때 이 대회가 좋은 점이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에서 금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뭔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도 하고 뭐 유럽에 있는 어떤 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저희는 한국 팀의 영어 자문도 해주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임페리얼 컬리지랑도 공동 연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그냥 단순히 연구 결과를 낸 학생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도 내지만 하고 있는 연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회라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계속 활발하게 되어 가고 있고 이거는 아마 이 친구들이 다 의료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컴퓨터 공학과 하는 친구고요. 얘는 바이오 사이언스고 얘는 뭐 지네틱 사이언스고 이 친구는 경영학과고 얘는 수학과 약간 이렇게 10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다 학생들이 과가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연구실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이걸 수학적인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법을 연구를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 모델링을 어떻게 돌리는지를 보고 또 이거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어떻게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에 실을지를 이제 계획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전문 분야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때 코딩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웹페이지를 막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 다른 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름에 교류를 하면서 나의 커리어를 뭔가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라라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의 기업의 하나의 팀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어떤 걸 개발하고 광고하고 프로모션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죠. 예, 예. 하고 이제 그러면은 학교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인턴십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7월 빠르면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전 7월 26일인가에 시작을 했고 해서 총 52주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오리엘이라는 시스템 안에 등록을 해서 그 안에서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봐서 내 점수가 뭐 1등부터 영국 대학생들 2천 몇 명까지 쭉 떠요. 그래서 얘네들 뺑뺑이,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서 얘네를 뺑뺑이를 돌리는 시스템이 오리엘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서 평가를 받거나 혹은 그거 외로 내가 구하거나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장단점은 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병원 플러스 GP라고 해서 이제 가정의학과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GP에서 둘 다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난 약국이랑 GP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었대. 하면 무조건 오리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거는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고 내가 원하는 약국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약국에서 이 스텝들과 일을 했을 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밖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갔을 때 내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섹터가 커뮤니티 파머시 이제 지역사회 약국이고 하스피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고 인더스트리
해서 뭐 이제 제약회사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고 또 GP나 또 다른 섹터들을 묶어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파머시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한 이유는 그 약국이 우리가 와파린이라는 항혈액 응고제를 먹게 되면 INR이라고 하는 피 검사를 좀 해야 되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물을 피 검사를 약국에서 해주기도 했고 그 약국에서 뭐 백신을 놓거나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을 제가 알던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하면은 비즈니스적으로도 배울 것이 많고 서비스적으로도 배울 것이 많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약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하고 이제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해서 이제 그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팀원들인데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점은 1년이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1년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난생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난생 처음으로 이 일을 맨날 나가야 출근을 해야 되고 출퇴근이 있는데 1년 후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면허 시험. 그래서 아마 저희는 2월, 3월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출근하기 전에. 같이 살았던 언니랑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해서 갔다 와서 퇴근하고 조금 공부를 하다가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시험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가면은 웬 다 막 외국인이고 나한테 가면 막 영어로 말을 걸고 내 이름은 이건데 내 양 내놔라 하는 컴플레인도 많이 오고 막 처음 일해보기도 하고 난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사실 실무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하자면 말하는 그냥 감자 같은 느낌이죠. 뭐 근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약은 어디 있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1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1년 동안 압축해서. 왜냐면 나는 굉장히 이 팀 내에서 거의 바닥으로 들어가서 탑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바닥으로 들어가서 나는 쓰레기도 치우고 막 이거 정리하고 뭐 약 정리하고 뭐 유통기한 체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나올 때는 약사가 돼서 나와야 되는 1년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냥 나는 아무 데서나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 스텝을 밟아서 내가 약사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1년 과정을 이 약국이라면 혹은 이 병원이라면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사전 조사를 미리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1년 동안 진짜 빡세질 수 있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막 바꾸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국은 굉장히 좀 빡세긴 빡셌거든요. 막 처음 막 들어가면 사람들 막 굴리고 지금까지에 온 너네 하는 애들 중에 울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은 애는 없었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눈물을 보이지 않고 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배운 것도 많았죠.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이런 포스터를 너가 한번 만들어 와봐라 시키기도 하셨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추가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건 건의를 해서 그게 실행이 되기도 했고 코로나가 껴 있었어가지고 코로나 백신은 사람한테 주사를 놔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이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된 거죠. 주사를 난 놓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찔러야 되네?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사람 주사도 많이 넣어보기도 했고 하는 식으로 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1년 동안 난 바닥에서 들어가서 이제 머리가 돼서 나와야 되니까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꼭 한 번은 사전에 그 약국에 먼저 가본다거나 아니면 그 약국에서 내가 너네 약국에서 한 주말에 뭐 한 달 정도 주말마다 나와서 그냥 한번 일해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뭐 가보기도 하고 하는 루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을 살짝 얘기를 하면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네. 시험을 살짝 얘기를 하면 시험은 1년에 2번 볼 수 있어요. 6월 달에 하나 있고 11월 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3번까지만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고 3번이 지나가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에는 무조건 붙는 게 좋고 3번째까지 가더라도 3번째 안에 붙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한국 학생들 중에 붙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영국 면허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서 시험은
이제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준비하기가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프리스크라이빙, 그러니까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calculation, 그냥 수학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랑 clinical, 임상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영국 시험은 우리나라 시험이랑 다르게 너가 사고를 칠지 안 칠지 보자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시험은, 우리나라 약사 면허 시험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막 약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합성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하는데 영국은 대신 1년 동안 인턴십을 끼웠잖아요. 하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 조금 더 적합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한테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를 시험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나한테 이런 자료를 줬을 때 혹은 이런 어떤 A라는 환자가 뭐 이 사람 몇 살이고 어떠한 약을 먹고 있고 이러이러한 뭐 가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먹어야 되는 약은? 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임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지금 들으시기에는 저걸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어차피 알아야 돼요. 약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약사 면허 시험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좀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번 돌리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자료나 혹은 뭐 기존 패스트 페이퍼라고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게 학생들이 드라이브를 다 공유를 해줘요. 그때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미 나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자료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료만 잘 보면 영국 면허 시험은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영국에서 약사로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살짝 이야기를 하면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던 게 이 부츠라는 회사였어요. 부츠는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 약국 체인인데 노팅엄에서 제가 6년을 살았으니까 조금 진리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런던으로 이사를 갔어요. 졸업하고 한 1년 이제 인턴십을 끝나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어디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큰 곳에서 일을 해봐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부츠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런던이 이렇게 있으면 런던을 이제 서쪽 런던 있고 동쪽 런던 있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역별로 나눠서 부츠는 이제 일을 시키는 저는 서쪽에 살았고 런던이 동쪽보다는 서쪽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서쪽을 택해서 서쪽 런던에 있는 부츠 21지점인가를 돌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도 일을 해봤고 심지어 저를 동쪽에 있는 병원으로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외래 약국에서는 사실 일을 할 일이 잘 없는데 그런 경험도 했었고 뭐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츠는 연봉이 좀 짠 편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처음 newly qualified라고 하는데 처음 면허를 따고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40K 초반, 그러니까 4만 파운드 초반대에 연봉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41K 정도 될 거예요. 4만 1,000 파운드 정도? 그게 우리나라로 5,500 정도 되나요? 4만 1,600이면 6,000 정도 될 거야 아마. 6,500 정도. 6,500 정도 돼요. 네. 지금 환율로 봤을 때 그게 아마 지금 초봉이 6,500 정도 되는데 6,500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의 비율이 좀 세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6,500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세 전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부츠는 아마 거의 제일 낮을 거예요, 연봉이. 나는 부츠가 아니라 뭐 슈퍼드러그를 가거나 혹은 일반 인디펜던트 파마시라고 하는 그냥 독립 약국을 간다고 하면 연봉은 천차만별이 돼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 제이 받았던 연봉은 슈퍼드러그는 60K, 6만 파운드 정도도 6만 파운드를 제이 받았고 그냥 일반 독립 약국은 7만 파운드 정도를 제일 받아서 제가 2년 반 정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그 정도다라고 지금 시세에서 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그냥 일반 약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연봉이
막 오르진 않아요. 사실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 때까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들으시기에 그러고 나서 오르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병원에서 일을 한다 하면 처음 연봉 시작은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30 몇 K, 30 후반, 30 중후반대 3만 5천, 3만 6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낮은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1년, 2년이 지나면은 밴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나는 약국에서 일하고 싶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거나 좀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면 나가실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다 받아볼까요? 그래요. 아무튼 도움이 되셔서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질문 좀 받아할까요? 뭐 학교 입학도 괜찮고요. 뭐 생활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궁금증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라. 보세요. 지금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말을 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그 4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 프리레지 하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하고 취업을 할 때 영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네이티브들랑 얘기를 하고 또 할머니들 있고 환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때가 되면 영어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름을 들을 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이름만 얘기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름이 신박한 게 많아요. 막 성도 이상하고 그냥 막 줄여서도 얘기하고 특히 우물우물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한 3달 정도 일을 하면은 좀 적응이 되고 학교 4년 다니고 1년 트레이닝 하면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활동을 이미 하면서 경험하는 게 수업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생활적으로 이렇게 아까 아주 이렇게 막 부대끼진 않는다고 공부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하루별로 봤을 때 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요.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는 약대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고 그 렉처 강의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막 일주일에 수업 2번, 4번 가는 데도 있는데 약대는 보통 월, 화, 목, 금은 9시부터 5시까지 노팅엄 대학교 기준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강의 혹은 실습이 있었고 수요일은 오전 시간만 수업을 해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하라고 학교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 거의 고등학교 네. 비슷하네요. 그쵸. 네. 수요일은 쉬고 하지만 뭐 비슷한데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막 내가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나서 동아리 활동하러 튀어갔거든요. 수업 끝나고 뭐 이제 따로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이런 필요는 없는 정도. 그거를 이제 학생들마다 그건 좀 다르기는 해요. 저는 막 그렇게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주 단위로 필요한 거를 보거나 하고 강의를 녹음을 해주세요. 모든 강의를. 그래서 필요한 강의를 다시 보거나 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학교에서 한 거를 다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하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공부량이 됐었고 막 공부에 파묻혀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조은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학교 들어갈 때도 좀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을 그때 칼리지 했을 거기서 또 톱이었고, 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내 자신의 그 사이언스 레벨이라든지 나의 레벨을 조금 더 알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학을 가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죠. 영국은. 그러니까 이건 좀 상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공부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 정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나는 고등학교 때 뭐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파운데이션 1년 동안에 그 기초가 되는 거를 닦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제대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그렇죠. 그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아까 노팅엄 보더라도 너무너무 그 인터뷰만 통과하면 55%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충분히 내가 그 다른 시간 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만 통과하면 난 입학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힘들죠. 이해되시죠? 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그 과정이고,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유카스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빼가지고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느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파운데이션을 가게 되면 유기화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 접할 때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서 2학년 때 유기화학 보통 배우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배우고 가는 게 파운데이션 굉장히 나은지, 아니면 그건 너무 오반지. 유기화학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 대학교에서 약대 과정에서 유기화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안 다뤄요. 물론 이제 유기화학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물론 좋겠죠. 왜냐면은 따라가기가 쉽고 내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고 그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험하는 사람을 구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의 관심을 표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데,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가기 전부터 막 유기화학을 공부하자 보다는 파운데이션 공부를 할 때 유기화학 파트가 나온단 말이죠, 뒤에. 근데 물론 뒤 파트라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사실. 네. 뒤에가 되면 막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막 하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 파트는 그냥 점수만 되면 되라고 해서 유기화학 파트가 제대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대로 따랐으면 사실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를 난 대충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면서 나는 유기화학을 조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조금 본다든지, 혹은 그때 공부를 좀 성실히 하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전부터 화학을 아예 안 해본 친구들은 한번 보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화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느 학교든지 그러거든요. 여기서 패스만 하면 2학년으로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성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도 A레벨 하면 화학 정도는 하지만 수학이라든지 다른 걸 선택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수학, 화학생 뭐 이런 게 약대에서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것까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심지어 그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친구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충분히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1학년 때 시간이 있을 때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거. QP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영국에서 운영해요? QP가 뭐죠? Qualified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동등성 평가라든지 양산 관련해서 취업할 때 그런 공정 그런 부분은 배우지 않나요? 이게 우리나라 약대랑 영국 약대랑 좀 다른 점이긴 한데, 영국은 그런 공정 과정이나 제약회사 뭔가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과목이 없어요, 거의. 그 아일랜드에서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퀄리파이드 된 오퍼를 주거든요. 그래 퀄리파이드 된 뭐 자격증을 주는데, 그거 하면 그 약사가 아니라 그 드러그 딜링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수도 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공등성 테스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거기 유럽에서 인증이 되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줘요. 사실 아직은 그 과 커리큘럼에는 그렇지, 영국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영국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들어가 봤자 뭐 그냥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나 아니면 그냥 제 기본적인 제조 관련된 것만 하고, 그렇게 거의 임상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약대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약대 같은 경우에 화학생물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AS나 A2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 코드가 존재해서 그 원래 나오는 그래서 나오는 건데, 파운데이션에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노팅엄에서 만든 것은 노팅엄만 그저 제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작하면
이그잠 보드라고 있는데 A레벨을 하면 그 보드에서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을 다룬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시작할 때 이걸 알려줘요. 우린 자료는 여기 있고 이 범위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범위 밖에서 나오면 널 고발할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다 다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걸 배우면 우리 노팅엄에서 약대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답변 됐어요? 그럼 혹시 그 난이도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난이도는 A레벨을 넘어서진 않아요. 절대로. A레벨도. 그 다음에 A레벨에서 일부 그 모듈만, 그러니까 1년이라는 짧기 때문에 일부 모듈만 이렇게 쭉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모듈을 어떤 건지 다 알려주니까 시작하기 전에 보고 해요. 그러니까 A레벨은 사실은 되게 좀 어쩌면 그 난이도 때문에 되게 막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70% 이상 A레벨에서 맞는다 그러면 A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90% 이상 맞고 뭐 이런 사람들도 수학은 막 100% 맞고 뭐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B 아니면 C 한 D 정도만 맞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의 톱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A레벨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들려요. 이게 진짜 쉽기도 해요. 왜냐면 제 문과 다니고 심지어는 7등급, 8등급 했던 학생들이 가가지고 진학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이것만 통과하면 나는 약대는 뭐 입학은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과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학년 노팅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뭐 문과 학생들은 좀 딸리겠죠. 사이언스에 대해서. 하지만 1학년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모든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대에서 필요한 것만 집중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영국 학생들도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수학, 화학, 생물 이걸 다 배우고 오진 않으니까. 영국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약대에 대해 진심인지 그렇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얼마나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눈 오는데 사실은 오늘 처음 오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오시기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사람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 정은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인터뷰에 유능한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도움 드리고요. 물론 제가 그죠 코칭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